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개헌이 임박했습니다. 개헌이 임박했습니다. 어제 3월 10일 화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발안 개헌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어제 또 무슨 그 국회에서 뭐 뜬금없이 네네, 몰래 은밀하게 했던 그 개헌안과 네, 별개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전화 김영환 씨랑 잘 알고 있는 그 어느 모 교수님이 갔다가 정신없이 갔다가 보면 저 카톡을 보내왔어요. 큰일 났다고. 대통령까지 똑같은 방법을 발의했다. 아니 그렇게 쓰진 않았죠. 하여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그래서 이 이상하다 해서 찾아봤더니 지난 3월 6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48명이 네. 근데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 등 23명의 보수 의원들이 참여했던 국민 발안 개헌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148명이면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은 왜 필요한 거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과 국회의원 제적 과반입니다. 그렇죠. 이게 148이니까 그 요건을 갖다가 했죠. 근데 개헌 128조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에 이를 공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고하면은 50일 동안 하면은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고기간을 이상이니까 최소한 20일을 꽉 채워도 3월 말이면은 이제 공고 기간은 충족시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대략 5월 말 이내에 5월 말 이내에 국회를 열어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그게 통과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 절반의 투표와 투표자의 절반이 찬성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개헌이. 이게 국무회의의 이제 공고 의결이죠. 공고하는 걸 이제 공고를 의결한 거예요. 그 과정까지 본 거 보면 굉장히 헌법 개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기 위해서 네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절차가 이제 공고 절차 끝이면은 네. 총선 와중이긴 하지만은 네네. 이 규정 헌법 규정에 의하면 5월 30일 이전에 네. 국민 발안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통과될 수 있네요. 절차상으로는. 절차상으로 통과될 수가 있죠. 국회 통과할 수가 있죠. 있죠. 3분의 2만 의원들의 이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된다 그러는데 네네. 이게 조금 미묘하긴 하다. 그럼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나면 네. 거기 떨어진 의원들도 한 100명쯤 갈린 사람들도 공천 못 받고 떨어지고 대부분 어수선할 텐데 그럼 한 55% 정도만이 생존해 옵니다. 생존해 오면은 절반만 생존해요. 결국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온당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국회 거예요. 선진화법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총선 끝나고 네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자 그러면서 그 어수선 나중에 했는데 네. 4월 15일 이후에 국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참 보면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셔봤으니까 여러 분 모셔봐야 보면은 세 분. 13대 때 한 사람, 다음에 이제 14, 15대 때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철원 의원과 박철원 의원의 부인 현경자 의원이 했는데 이 일이 있습니다. 딱 선거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회 사무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좌관한테 묻습니다. 저 보좌관님하고 저 비서관님, 여러 비서들 계속 계실 겁니까? 즉 다른 방으로 옮겨서 계속 계십니까? 아니면은 탐지를 하는구만. 아니면 저 딴 데가 앉아서 이번 기회를 끝내고 그냥 가십니까? 왜냐가 일단 보면 다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은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돼요. 퇴직금 정산해줘야 되고 나간다면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다음에 또 쓱 묻습니다. 저 보좌관님, 저 방은 언제 빼실 겁니까? 방 빼.
이 현실이에요. 아니, 왜냐하니까 그 현실이죠. 현실 자 보세요. 국회의원 4년 동안 한 의원이 4년 동안 있다 떨어졌다고 칩시다. 4년 동안 방 쓰면 방이 사실 좀 누더기가 됩니다. 네. 기계도 보면은 컴퓨터 다 누더기예요. 그러면 우리 황 대표처럼 또 방에서 담배 피고 이런 몰지각한 분들은 또 누래지고. 누래집니다, 사실은. 그러면 흔한 얘기 도배 싹 하고 뭐든 바꾸고 뭐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야, 그 쓸만한 쇼파 왜 바꾸냐 그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야. 그럼 이제 또 조중동의 일제히 일면에 또 사진 나오잖아요. 네네. 멀쩡한 뭐 집기 다 바꾸고 컴퓨터도 말이야 4년밖에 안 돼서 예. 바꾼다고 하지만 하지만 또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는 바꿔줘야 새로운 돼. 사람들 방을 또 마련해줘야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맞는 거죠. 요새 전세 2년짜리 들어가면서도 뭐 도배해달라는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또 이런 거 있어요. 저 초선 재선 때 보면 좀 후진층이나 네. 후미진 그런 방에 길도 안 좋은데 네, 사는 분들. 있던 사람들이 3선 4선이 되면 나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래서 그 분수대가 보이는 그걸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빈 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네. 새로 오는 분들 위해서 방 비우라고 또 살살 해가지고 하고. 네. 그 또 뭐 또 서로 또 바꿔야 되니까. 네네. 내가 5선 의원 됐는데 야 내가 이제 4선 때 정말 뽑기 잘못해가지고 나쁜 방에 있었는데 네. 정면 보이는데 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러면 한 달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의원실도 다 뒤숭숭하죠. 국회 사무처도 뒤숭숭합니다. 근데 제일 뒤숭숭한 사람 누구겠어요? 떨어진 의원들이에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공천 못 받은 사람, 떨어진 공천은 사람. 받았으나 떨어진 사람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럼 100명 넘어간다. 150명 가까이 돼요. 한 100. 역대 보면 저 의원 교체율, 재선율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재선율이 50%에서 55%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떨어진 사람들은 흔한 얘기로 여의도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립니다. 마음이 아파서. 정말 저도 그러면 여러 번 봤어요. 네. 재선 의원 하신 분인데 네. 우리 약속 이제 저 충청도 분인데 네네. 여의도에서 뭐 약속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야 내가 그 안 가지고 뭐 국회의사당 그분 보기도 싫다 그러는데 네. 떨어진 분들 네. 뭐 공천 못 받은 분들이 뭐 100명 이상 150명 가까이 되는 그 상황이 진짜 어수선하기다. 그러면 떨어진 날부터 지역에서 여기 저 여의도 내 의사당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럴 가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을 텐데. 저 14대 모 의원, 13대 때 모 의원은 14대 하면 떨어졌거든요. 대구 네. 분인데 나중에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누군지 알 거예요. 건설부 장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 대구에서 서울이 떨어져 갖고 4년 동안 절치부심하는 동안에는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김포에서 자기 이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어디 88도로 쭉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 양화대교 지나면 고개를 갑자기 이쪽으로 돌린답니다. 안 보려고. 안 보려고. 근데 노량진 수산시장 지나가면 다시 똑바로 돌린대요. 이 실화예요. 실화죠. 이거 실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자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뒤밀면은 흔한 얘기로 뭐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그냥 뭐 덜렁덜렁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 선진화법. 2012년 5월에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그건 총선 끝나고 한 겁니다. 근데 또 그 뭐 대충 이런 법보다 굉장히 명분을 걸고 나오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뭐 저 정치생활 4년 네. 12년 접으면서 네. 나라에 보탬된다는 일이라니까 국회 선진화법 도장 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오선에서 뭐 짐 싸느라 정신이 없는데 누구 뭐 옆방이고 황태순 그 저 원내대표 했던 양반이 뭐 찍으라는데 그래 아유 뭐 4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법안이 이제 제가 여기 시기가 헷갈렸었는데 네. 오세훈법. 오세훈법이 그것도 거의 뭐 총선 며칠 네, 앞두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2004년에 그 당시에 보면은 국회가 난장판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 대통령이 탄핵하고 하느냐 마느냐 놓고 막 밀고 당기고 어수선할 때 그때 오세훈 씨가 나는 이제 불출마한다. 라고 명분을 걸면서 나라 위해 좋은 일 한번 하자. 한번 하자. 그래서 흔한 얘기 오세훈 3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래서 지구당 폐지하고 그때 정치자금법 개정할 때 의원들이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만은 그 명분의 문제입니다. 거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네. 국회에 당선된 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한 4년 회기 안에 3, 40명이 다 이게 목 감옥 잘리고 가요. 감옥 가고 예. 뭐 폐가 망신하는 일이 네. 상례화된 거죠. 네. 미국, 일본 의원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그래서 이게 둘 다 근데 저거 국회 선진화법하고 그게 다 어수선할 때야. 어선할 때 명분까지 있어. 명분 있는 거 나라 위에 좋은 일 한번 나라 하고 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건데 그게 명분이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2012년이죠. 2012년 5월에
당시 박근혜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만들겠다고 원내대표가 황우여 씨였어요. 그때 종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된다. 네. 반드시 아주 큰 사달을 난다. 이번에 저 김무성 의원까지 뭐 저 미래통합당까지 20명이 가세한 23명. 예. 국민 발안 개헌안도 네.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위험한 나라 요소가 위에 나라 위에. 자 황 의원. 네. 떨어졌습니다. 황 의원. 저 여의도 보기 싫습니다. 아이 그리고 저 나라 위에 마지막으로 도장 하나 찍고 가. 이 나라 위에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개헌이 이게 나라 위한 거지. 제가 4년 동안 그 국회의원 하면서 맞아요. 그래. 우리가 33년 동안 이거 반드시 이거 한번 그럼. 에이, 황현. 에이 모르겠다. 에이 뻥. 그 100여 명이 이제 짐 싸느라고 방 빼느라고 정신도 없는데 와서 좀 뭐 몇 월 저 4월 저 아니 5월 15일 마지막 뭐 이거 저 보내 있는데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야 나 안 간다 이러는데 전화 와. 야 황의원 뒤면 저 전화해봐. 황의원 저 보내 저 와라 이번에 이거 저 안 올라 이러는데 대표님 제가 거기 여의도 그쪽으로 보기도 싫어요. 우리가 사리사욕이 아니잖아 이거 헌법 저 기본 틀을 바꾸는 건데 저 와가지고 국민들이 뭐 100만 명쯤 해가지고 저 개헌안 낼 수 있게 하고 하면 그건 나라 위에 발전이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 뭐 왜 이래 이거? 대표님 근데 그 저 100명 정도 해갖고 뭐 민주노총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맨날 또 뭐 어디서 맨날 개헌하자면 될까요? 아이 저 재헌의회 때도 있었던 좋은 거래. 그 왜 뭐 따지고 그래 지금 집에 갈 사람이. 아니 우리 저 소주 하고 할 때 그 생각으로 빨리 나와. 대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이거 혹시 개헌하면 다시 총선 거 다시 할 수도 있죠? 아이 그럼 총선 이번 국회는 4년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 2022년에 맞춰가지고 2년만 하고 아싸! 그러면 되지. 내각제 와 내각제 거짓말 같죠? 실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실제 12대 국회가 4년인데 3년 만에 끝났어요. 1년 줄여 먹었죠. 줄였어요. 왜? 대통령 직선제를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바로 6.29 선언 이후에 그 개헌해갖고 바꾸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3년 줄여버렸어요. 그건 국회 떠나는 분들한테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하지만 네. 그 다음 회기 저는 다음 국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네. 나라를 위해서 내 임기 2년 잘라먹고라도 뭐 내각제면 내각제 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칠 수 있는 걸로 가자 뭐 그러면 좋겠는데 또 이게 보면 또 사각기기 시작하면 퇴근하면 4년 다 하고 싶거든. 다 하고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꽂힐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 대통령들이 네.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인수위 구성되고 이제 과도기 뭐 두세 달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현 대통령이 네. 그 중요한 인사 정책 결정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새 하죠. 대통령이 올 때까지 하도록. 67일 동안은 안 합니다. 절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4월 1일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네. 국회 그 혼돈 정말 뭐 절망감 네. 뭐 이런 또 뭐 대의명분이 횡행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중요한 개헌 국민 발안 개헌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못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 당이 뭐 1+4 뭐 해가지고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서 뭐 지금 선거법 만들어 놓고서 감당도 못 해가지고 저러는데 또 그 4월 15일에 혼돈을 틈타가지고서 뭐 낙타 뭐 어디 뭐 코집어넣기 낙타 천막에 코집어넣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일단 뭐 이거 개헌 좀 하다고 또 모이면 딴 걸로 또 들이밀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속담인데 천막에 보면 저 낙타가 그 틈새에다 추우니까 밤에는 코를 이렇게 넣는답니다. 네. 그때 그 코를 냅다 쳐야지 다시는 들어올 생각 안 하지. 그 코 디밀었을 때 가만 놔두면 그다음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수법을 갖다 펼쳤던 것이 지금 2014년부터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계속 평화헌법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요 조항만 바꾸자 그러는 거야. 처음에 시작은. 그렇죠. 코를 다 디림입니다. 요걸 갖다 코 디림인데 코를 갖다가 냅다 망치를 쳐서 코피를 터트려야만이 들어오지 않지. 요거 하고 나면 그다음 바로 2단계 가면 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128조. 딴 거 뭐 우리 권력구조 바꾸는 거 아니고 영토 조항 바꾸는 거 아니야. 그냥 요거 그 발의 조건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공고하는 그걸 거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1+의 선거법 베스트를 올려놓고서 호빵 만들겠다 그러고 개떡을 만들고서 한 사람들인데 네. 또 무슨 또 기기묘묘한 수를 동원해가지고
국민 바람 말고 뭐 딴 것도 좀 집어넣어가지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워낙 뭐 대단한 그럴 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일단 마치 아베가 처음에 보면 자유비대 설치만 가능하게 하자, 그 헌법 박아놓자.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집단 자위권 조항을 없앨라, 구조 2항을 없앨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깜짝 모범 탄핵 연대의 부활을 보면서 네. 우리 걱정도 되고 네네. 또 1+4 패스트트랙에서 저 사람들이 쓴 정말 기기묘한 뭐 찰떡 갖다 개떡 만드는 변칙 뭐 이런 게 와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번 국회 임기는 4월 15일 날 사실상 끝나는다는 걸 의원들이 명심해 줬습니다. 명심하고 4월 15일부터 어떤 뭐 스런이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개헌안 발의도 몰랐고 지금 공고도 지금 어젯밤에 국무회의 조용히 해가지고 한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야기를 해서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 교수님 말씀대로 흔한 얘기로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눈 버이 뜨고 있어도 코백하는 정부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 등 23명의 지금 자유 우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사인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장난치다가 뭐 흔한 얘기로 뭐 애 생긴다고. 네.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